날카로운 분석으로 오늘의 부산을 진단합니다. 직격 인터뷰. 지난 12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일어난 사건이라 대선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 시간 통해 미 플로리다 총기 난사 사건과 함께 또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주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동의대 정치외교학과 김태환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12일 미국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이 총기 난사 사건부터 전해주시죠. 예, 현지 시간으로 지난 12일 새벽에 미국 플로리다주의 주요 관광지인 올랜도의 한 게이 나이트클럽에서 29살의 아프가니스탄계 미국 청년 오마르 마틴이 인질극을 벌이면서 총기를 난사해서 본인을 포함해서 50명이 사망하고요. 53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는데 그중에서 네. 5명은 아주 위독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망자가 더 늘어날 거라고 연합뉴스가 보도를 했거든요. 경찰에 의해서 사살된 용의자 마틴은 범죄 직전에 미국 911 긴급 구조대에 전화를 걸어서 IS의 충성 서약도 하고요. 또 IS와 연관된 한 매체가 자기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었습니다. 네. 그런데 사건 발생 하루 만인 13일에 미국의 연방수사국 FBI가 테러 단체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 IS 등 해외에 영향을 받은 자생적인 테러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정말 끔찍하고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참사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는데 또 미국도 연말에 대선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또 미국 현지에서는 이번 참사 어떻게 지켜보고 있나요? 예, 사실 지금 미국이 연말 대선 때문에 아시다시피 정치적으로 아주 예민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이번 참사에 당혹해하면서도 각자 자신에게 유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민주당의 힐러리와 공화당 트럼프는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몇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의 힐러리 그리고 샌더스는 총기에 의한 최악의 참사라고 이렇게 규정하면서 총기 규제에 대해서 더 호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이번 참사의 장소가 게이클럽이고 그리고 또 용의자가 평소에 동성애에 대한 적개심이 컸다는 용의자 아버지의 진술을 근거로 해서 네.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에 의한 범죄로 어떤 최악의 총기 참사로 그렇게 몰고 가는 것 같고요. 네. 반면에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는 이번 사건이 이슬람에 의한 테러라고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네네. 말씀드리면 자신이 그동안 이슬람교도에 대한 어떤 차별로 보일 만큼 아주 강경한 어조로 주문하던 강력한 이민 단속 그리고 테러 대응 요구에 대한 어떤 지지 세력을 결집하는 데 활용하고 있는 것 네.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버락 오바마를 또 비난하기도 했더라고요. 왜 이거를 극진 이슬람 테러리즘을 규정하지 않느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하던데. 정치적인 시각이 그렇게 극명하게 나뉩니다. 네네.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데도 왜 이렇게 미국에서는 총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지 또 오히려 테러 이후에 이 소총 판매가 급증했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총기 소지가 통제되지 않는 이유 뭘까요? 그게 미국의 주류는 총기 소지가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권리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건국 이전에 아메리카 식민지 시절부터 또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해온 이주민들 그들이 스스로 무장함으로써 자신의 안정을 지키는 전통을 이렇게 발전시켜 왔는데요. 국가 권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최대화하는 것이 미국의 어떤 국가의 이념이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건국 이후에 서부 대개척 시대를 지나면서 결국 개인의 안전은 국가 공권력에게 기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보장받는 것이라는 어떤 전통을 갖게 됐거든요. 네. 실제로 오늘날에도 미국 워낙 광활한 미국 대륙이기 때문에 시골로 가면 외딴 농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서 유사시에 경찰을 신고해도 경찰이 도착하기까지는 뭐 몇 시간 세월이거든요. 네. 그런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결국 강도가 들거나 위험이 발생하면 스스로 무장해서 그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도 사실은 있거든요. 네. 물론 도시 지역은 경찰이 수분 내에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말이죠. 네. 그래서 국가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공화당, 그러니까 미국의 보수죠. 공화당은 총기 소지의 권리를 주장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반면에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는데 상대적으로 비중을 두고 있는 민주당은 총기 소지를 제한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직까지 실현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요즘 유럽 또 세계가 브렉시트 공포에 네, 네. 사로잡혀 있는데 이 영국에서 이 브렉시트를 위한 국민 투표 일주일 뒤에 하게 되죠. 그 소식도 네, 네, 좀 네. 전해주시죠. 예, 영국의 가장 큰 섬이 브리테인 섬인데요. 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브리테인하고 출구를 얘기하는 엑시트, 이거 혼합해서 만들어진 합성어가 브렉시트인데요. 네. 현재 시간으로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6월 23일에 영국이 유럽연합에 잔류할 것인지 아니면 탈퇴할 것인지를 묻는 국민투표를 하게 됩니다. 네. 유럽연합은 현재 28개 국가로 이루어진 정치, 경제 공동체입니다. 그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뭐 개별 국가와 같은 50개의 주가 연방을 이루고 있는 미국 정도까지는 이르지 네. 못하지만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이미 하나의 국가이거든요. 그래서 28개 회원국이 단일 화폐인 유로를 쓰고 있고요. 유럽 중앙은행도 있고 또 시장이 단일화돼 있고요. 네. EU 회원국들 국민들은 서로 비자 없이 국내와 같이 얼마든지 여행하고 또 교육 등 다양한 혜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권을 직접 제한할 만한 어떤 정치 군사적인 문제만 제외하면 주요 외교 정책과 대외 무역 정책도 EU의 이름으로 네.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EU와 FTA를 맺은 거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회원국 간의 빈부격차에 따라서 갈등이 존재하는데요. 독일, 프랑스, 영국처럼 상대적으로 좀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국가들은 경제적으로 좀 부족한 동유럽이나 남유럽 국가들을 지원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네. 그런데 요즘처럼 모두가 경제가 어려울 때는 자국의 희생을 요구하는 다른 회원국에 대한 지원이 좀 불편하거든요. 네. 자기 먹기 살기도 바쁘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영국은 또 게다가 전통적으로 다른 EU 국가에 비해서 유럽 통합에 좀 회의적인 그런 성향이 많은 국가였고요. 네. 지리적으로도 또 대륙과 떨어진 섬이고요. 그래서 화폐도 다른 유럽 국가와는 달리 유로 이외에 자신들의 파운드를 같이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제적인 이유 이외에도 최근에 시리아 난민을 EU 차원에서 수용하면서 영국이 회원국으로서 또 수용해야 될 난민 수가 또 부담스러운 그런 사회적인 문제도 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영국에서 국가의 이익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보수당을 중심으로 해서 EU를 탈퇴하고자 하는 그런 여론이 상당히 편만한 실정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영국이 EU를 탈퇴하게 된다면 도대체 네. 전 세계에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기에 이렇게 또 관심이 집중되는 건가요? 뭐 국내외로 나눠서 말씀드리면요. 먼저 영국 내부로 보면 EU를 탈퇴하면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 독립 여부를 투표했던 스코틀랜드 독립 문제가 다시 불거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스코틀랜드는 보통의 영국보다는 더 열렬하게 EU에 통합되기를 원합니다. 네. 잉글랜드하고 전통적인 경쟁 관계 때문이기도 한데요. 영국 내에서보다 EU 내에서 스코틀랜드인으로서의 자신들의 정체성이 더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영국 내의 경제 문제인데 영국 내에서 EU의 많은 경제 금융 관련 EU 기관들이 많이 위치해 있거든요. 네. 영국이 탈퇴하면 당연히 이들 기관들이 다시 이사를 가겠죠. 본토로. 네. 그러면 영국으로서는 단기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벌써부터 이 브렉시트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영국의 주가나 뭐 기타 경제 지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인들이 여론이 브렉시트를 지지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의 트럼프 현상하고도 비슷한데요. 네. 경제가 어려울수록 멀리 보지 못하고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배타적이고 국수적인 그런 행태를 보이는 인간 사회의 어떤 특징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영국이 EU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심지어는 영국이 탈퇴하면 EU가 와해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세계 경제의 큰 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겠고 당연히 네. 우리나라 경제에도 좀 먹구름이 끼는 그런 염려스러운 네. 입장입니다. 어제 영국에서 발표한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잔류 쪽이 조금 근소하게 앞선다. 이런 그런가요? 보도가 그게 있더라고요. 상당히 엎치락뒤치락하네요. 그래요? 예, 그만큼 지금 논란이 네, 뜨거운 겁니다.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데 지난주 6월 4일로 네, 한국과 네. 프랑스가 수교한 지 130주년을 예, 예. 맞았죠. 예. 네. 우리가 워낙 강대국 사이에 있다 보니까 잊어버리기 쉬운데 네. 1886년 6월 4일에 조선과 프랑스가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고 수교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130주년이 되는데요. 아마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지난번에 박 대통령이 프랑스를 방문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한국 내 프랑스의 해 행사가 지난 올 3월에 개막됐었고요. 작년 9월에는 프랑스 내 한국의 해 행사가 개막돼서 올 8월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양국에서 뭐 교육, 문화, 뭐 관광, 경제,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300여 수십 건의 어떤 행사들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고 한번 챙겨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주 7일에 프랑스 파리에서 OECD 컨퍼런스 센터가 있는데요. 거기 OECD 회원국의 대표국 외교관들하고 또 사무국 직원들 한 거의 90여 명이 우리나라 영화 국제시장을 단체 관람했답니다. 이게 한국이 OECD에 가입한 지 20주년 기념하는 그런 행사 일환이었다는데요. 네. 관람이 끝나고 나서 관람한 사람들이 한국의 경제 성장과 역경의 현대사를 잘 이해할 수 있었다. 가능하면 자기 가족들에게도 보여주고 싶다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얘기했다는데요. 사실 해방 이후에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가 되고 그러니까 외국의 원조로 연명하다가 이제 100% 외국의 원조를 주는 나라로 거듭난 나라는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오늘도 한 주간 전 세계 곳곳에 일어난 주요 이슈들 짚어봤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산의 오늘을 진단합니다. 부산의 미래를 전망합니다.